제3부 에도에서 도쿄로 일본 근대화의 문이 열리다. 1. 260년 에도 시대의 끝. 17세기 초부터 약 260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 1603만 1867는 오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일본 사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서양 열강의 등장, 국제 무역의 확대, 새로운 군사 기술의 발전,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거리를 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쇄국 정책 17세기 초 1854이라고 합니다. 2. 페리 내항 1853 일본을 흔들다. 1853년 일본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페리 내항 1853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 매슈 페리 1794만 1858가 이끄는 함대가 일본 에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증기선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이미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페리 함대의 등장은 일본 사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계속 문을 닫고 있을 수 있는가? 서양 열강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 고민은 결국 일본 정치체제 전체를 흔드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3. 막부의 몰락과 메이지 유신 1868 서양 세력의 압박 속에서 막부의 권위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 세력들은 막부 대신 천황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867년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1837만 1913는 정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대정봉환 186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68년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 1868입니다. 4. 에도가 도쿄가 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국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868년 천황은 교토에서 에도로 이동했고 에도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도쿄입니다. 뜻은 동쪽의 수도입니다. 기존 수도였던 교토에 비해 동쪽에 있는 새로운 수도라는 의미였습니다. 도쿄 근대 일본의 중심이 되다. 도쿄가 된 이후 도시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라이의 도시였던 에도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서양식 건축, 근대 학교, 철도, 공장, 신문과 새로운 문화공간.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근대 국가로 변화했습니다. 6. 사라진 사무라이 변화하는 사회. 에도 시대를 지탱했던 사무라이 계층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신분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1871년 패번 지현 1871을 실시하면서 지방 영주의 통치체제는 사라지고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260년 동안 이어진 막부시대의 흔적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7. 에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쿄가 되었다고 해서 에도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쿄 곳곳에는 에도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황궁은 옛 에도성 자리입니다. 아사쿠사의 거리에는 전통적인 서민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과 장인 문화 속에도 에도 시대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제3부 마무리. 작은 어촌이었던 에도. 사무라이의 도시가 되었고 260년 동안 일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8년 역사의 큰 변화 속에서 에도는 도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쿄는 전통 위에 근대를 세우며 새로운 일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부 폐허에서 세계 도시로 도쿄의 재건과 성장에서 관동 대지진 1923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도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4부 폐허에서 세계 도시로 도쿄의 재건과 성장 1. 근대 도시로 성장한 도쿄 1868년 메이지 유신 1868 이후 에도는 도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빠르게 근대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는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기관이 들어섰고 학교와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졌고 신문과 출판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과거 사무라이가 걸었던 거리는 근대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2. 문명의 상징이 된 도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도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1872년 일본 최초의 철도가 신바시 요코하마 구간에 개통되었습니다.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켰고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과 전화, 근대적인 상업 공간이 등장하면서 도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3. 관동 대지진 1923 무너진 도쿄. 하지만 도쿄의 발전은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인 관동 대지진 1923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은 도쿄와 주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화재가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도쿄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러나 도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거리 위에서 다시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도시 계획을 새롭게 세우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현대 도쿄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4. 전쟁의 그림자, 태평양 전쟁 1941만 1945 1930년대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를 태평양 전쟁 1941만 1945 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도쿄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쿄 대공습 1945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군의 공습으로 도쿄는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도쿄 대공습 1945은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도시는 또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불과 20여 년 사이에 도쿄는 2번이나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6.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도쿄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도쿄는 다시 재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고도 경제 성장 1955만 1973 이라고 합니다. 도쿄는 일본 경제 성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7. 도쿄올림픽 1964 1964년 도쿄는 세계적인 무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1964입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개최였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국가로 변화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8.
세계 도시로 성장한 도쿄. 1970년대 이후 도쿄는 금융, 산업, 문화, 기술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섰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주쿠의 마천루, 긴자의 상업거리, 시부야의 젊은 문화. 각 지역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제4부 마무리. 도쿄의 역사는 끊임없는 재건의 역사였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사무라이의 도시가 되었고 근대 국가의 수도가 되었지만 지진과 전쟁이라는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사람들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운 힘. 그것이 오늘날 도쿄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오늘날의 도쿄에서 황궁, 아사쿠사, 긴자, 시부야, 신주쿠 등 도쿄를 대표하는 공간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